이 떨리는 신체적인 증상이라는 거는 네.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는데 네. 이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집니다. 적절한 불안은 네. 수행 능력을 올려줍니다. 아.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된다. 네, 불안하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전문의 분께서 네. 과학적인 얘기로 오늘 한번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번의 수능 시험을 쳤고요. 그 다음에 사법 시험을 칠 때도 그랬는데 저는 1교시 때 너무 많이 떱니다. 시험 전날 아예 잠을 못 자고요. 어느 정도 떨었냐면 진짜 사법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떨었어요. 팔이 너무 흔들려서 제가 잡아도 안 돼서 이거 팔을 물어뜯었거든요. 힘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보다 이거 못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너무너무 좀 심하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험 치는 분들이 아니어도 무대에 올라가는 분들이나 또는 직장 내에서 발표하는 분들 또는 면접 시험 치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는 유독 좀 떠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그 발표나 아니면 네. 시험이나 이런 무대 같은 것들은 네. 평가의 순간입니다. 평가. 평가.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 네. 왜냐하면 점수들이 다 나오고 네.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네.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해서 한 번에 시험을 치는데 네. 그 점수로 나의 어떤 것들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잘하고 싶고 네. 뭔가 내 좋은 부분, 최고의 기량만을 보여주고 싶으면 싶을수록 더 긴장이 되는 거고 긴장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떨림이 나타나면 네. 이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져야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이거 없애려고 숨기고 피하고 누르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부정이 마치 골마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방해 요소야. 불안 요소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떨리는 신체적인 증상이라는 거는 네.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는데 네. 이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죠. 차분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계속 누르려고 하다 보면 네.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더 오히려 더 증가가 됩니다. 이야, 더 터질 수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야지 사그라들거든요. 네. 저는 약간 이걸 진료실에서 탱탱볼에 비유를 하는데 네네. 탱탱볼을 이렇게 막 튀고 있을 때 네. 이걸 멈추려고 막 건드리면 더 튀잖아요. 네네. 그럼 탱탱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럼 그냥 가만히 그냥 두면은 맞아요. 지가 알아서 그냥 튀다 멈추는. 맞아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걸 계속 없애려고 잔터치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오래 가죠. 그럼 내 감정도 그냥 가만히 두면 되나요? 감정도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손을 떨지 않으려고 잡았다. 네.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시험 문제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게 아니라 네네. 내가 문제에 몰입을 하면 그 떨리는 증상들은 사그러질 거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떨리는 증상과 네.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상황은 무관하다, 독립적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이게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시험 치니까 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관하다는 거네요? 이 떨리는 것과 네.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해요. 네. 그럼 강의를 나가면 네. 내 심장박동이 두근거려요. 너무 뛰죠. 근데 이 네. 두근거림은 강의 자체에 영향을 줍니까? 강의 자체는 영향이죠. 컨텐츠는 컨텐츠고 떠는 건 떠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청중들은 이 사람의 가슴 두근거림을 봅니까? 못 보죠. 네. 안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내 발표 내용, 그다음에 내가 전달하려는 것에 몰입을 하면 네. 자연적으로 사그러들고 독립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걸 뭐 주의 분산 전략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내가 지금 떨리니까 시험 칠 때 이제 너무 떨린다. 망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집중할수록 이게 계속 커지고 맞아요. 오히려 여기서 조금 내 주의를 시험 자체라든지 시험 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돌려야 되는 거네요. 시험 자체에 몰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요. 네. 딴 데에 집중을 하면 여기에 네. 집중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럼 시험 문제 내용이나 이런 것 자체. 네. 방금 말씀하신 이거 못 치면 어떡하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게 이제 파국적인 생각이라는 인지 오류인데 인지 오류인 거예요? 네. 인지 오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시험 치는 상황에서 그거를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죠. 네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훨씬 커요. 네. 근데 작은 확률을 보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집중을 못하면 오히려 이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야, 지금까지 사실 내가 시험장에서 뭐 배가 너무 아파서 시험 중간에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이 시험이 망해가지고 내가 내일 인생이 막 없어지는 경우는 없었는데 맞아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험 칠 때만 되면은 이 조그만 불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고 맞습니다. 이거 못 치면 막 집에 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친구도 어떻게 만날까 너무나 큰 불안함이 엄습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 파국적인 생각이라는 건데 네. 이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파국적 생각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불안감도 증폭돼서 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네. 막 미루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걸 좀 완화시키는 어떤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재에 몰입하는 거. 현재에 몰입하는 그리고 거예요? 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나눠보는 게 중요한데 네. 시험 공부를 할 때나 시험을 칠 때는 네. 바꿀 수 있는 것, 내 지금 눈앞의 문제,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들을 그냥 거기서 집중을 해서 해결해 집중해서.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가 결과가 이렇게 되고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취직도 못할 것이고 나는 시험도 떨어질 것이고 뭐 나는 인간관계 다 망할 것이야. 이 생각이 네.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죠. 그렇지만 아주 작은 확률인데 우리 그거를 생각한다고 해서 네. 지금 여기에 집중을 못 한다면 네. 그거는 본인의 손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이런 사고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지만은 진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장박동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이게 귀에 소리가 들릴 정도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들도 시험에 몰입하면 좀 없어지나요? 예를 들어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고 그렇진 않나요? 심호흡을 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네. 심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게 다 부교감의 신경인데 부교감 신경이 신경.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교감 신경. 네. 그다음에 그 반대에 작용하는 거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이 촬영을 할 때 들어와서 긴장된다. 네. 잘해야 되는데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교감 신경.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 재밌네. 나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것도 잊어지고 여기에 몰입하고 있네. 몰입하게 이거는 부교감 신경. 나 이제 안전하구나라는 네. 생각. 시험장에 들어와서 뭔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은 교감 신경이죠. 네. 근데 내가 이제 뭐 시험 문제 중에서 이거 내가 아는 게 나왔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이거는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나왔네라고 이제 조금 생각보다 괜찮네를 확인하면서 안정이 되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에요. 부교감심정. 저는 오히려 좀 그렇더라고요. 이 시험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 네. 막상 닥쳐도 그것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냐. 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잠깐의 그런 생각은 뭐 괜찮아요. 네. 근데 불안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불안도 좀 나를 촉진해준 요소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변호사님도 그 동기 친구들 중에 네네. 시험 칠 때 보면 막 너무 걱정해서 실력 발휘 못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근데 또 너무 쿨한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은 성적이 좀 아쉽죠. 네, 결과에 너무 초연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불안은 네. 수행 능력을 올려줍니다. 이게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는 건데 네. X축이 이제 긴장도, 네. Y축이 수행 능력인데 네. 너무 과도한 긴장은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네. 그 긴장이 너무 적어도 수행력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적절한 불안과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네.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잘 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그럼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언제나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행 정도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된다. 네, 불안하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너무 각성 정도가 떨어져가지고 막 뇌도 안 돌아가고 생각도 없고 이러면은 오히려 시험을 망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긴장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되면 잘 칠 수 있겠구나. 잘 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써먹는 방법인데요. 저도 요즘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때 머릿속으로 이 시험장에서 어떤 고통을 좀 잊기 위해서 깔끔하게 멋있게 잘 친 미래를 자꾸 생각해요. 그런 건 도움이 되죠. 네, 멋있게 이걸 해결하고 뭔가 이렇게 박수 받는 그런 느낌을 자꾸 갖는 것도 저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네. 그게 어떤 멘탈 리허설이라는 거죠. 멘탈 리허설. 네. 내가 긍정적인 결과들, 뭔가 잘해냈을 때의 리워드들을 생각하면서 네. 내가 여기에 몰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불안하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쪽의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중립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가 균형 있는 결과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시험장이란 요즘도 어떤 망하는 경우의 가능성이라든지 이게 결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시험 한 방 망치면 네네. 엄청 진짜 너무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근데
중학생 친구들에게 지금 변호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고민 상담을 왔다. 네. 그럼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중요한데 네, 맞아요. 지나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그걸로 뭘 배웠는지가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하죠.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이 뭔가 큰 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쌓여서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번 수행 단계에서 수행 과정에서 네. 하나도 배우는 게 없이 떨어서 망하고 다음에 또 떨어서 망하면 안 좋은 것만 쌓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서 망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망했던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왜냐하면 중요하다. 네. 발표든 시험이든 네. 본인의 머릿속에는 정말 최악으로 막 이게 설정이 맞아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손떨림도 네. 비디오를 누가 찍어서 보여줬다면 네. 이렇게 떨리는 건 아니고 네. 한 요 정도 이 떨렸을 거예요. 정도 떨렸을 건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긴장과 떨림의 실패가 네. 사실은 왜곡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곡돼 있을 수 있다. 음. 근데 참 수험생들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음. 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효과가 있나요? 그 인대놀이라는 약인데 네네.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잘 알아요. 떨지 않는 약이라고 이제 네. 무대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 네. 또는 시험 불안에서 막 찾아요. 근데 네네. 이 약이 어떠냐면 네. 원래는 고혈압 약이에요. 고혈압에 네, 원래 고혈압 약인데 이거를 소용량으로 처방을 했더니 네네. 가슴 두근거림을 줄여준다 해서 정신과에서는 무대 공포증에 쓰이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은 이제 긴장되는 순간에 가슴 두근거림을 천천히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부교감 신경이 착각을 하겠죠. 네네. 나 이제 떨리지 않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어떤 불안을 줄이는 약이에요. 네네. 근데 이 약은 이 긴장감이 증폭돼서 막 멘탈이 흔들릴 땐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 긴장을 그렇게 줄인다고 해서 수행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걸 먹었다가는 또 그쵸. 네. 오히려 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저는 사실 이 떨지 않는 약 인대놀은 조금 비추합니다. 오히려 뭐 단 한 번의 발표 또는 진짜 뭐 어떤 큰 내가 평소에 겪지 않는 그런 일에 나갈 때는 무대 공포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수험생이나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대노를 복용했을 때 너무 과도한 긴장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에게는 초반에 좀 안정을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아닌 분들도 있다. 이게 각성의 정도를 이게 인대노를 먹으면 어쨌든 떨어지긴 한데 내가 조절할 수는 없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네.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좀 먹어봐야 돼요. 미리 시험 전에 먹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각성도가 되는지 연습을 해봐야 돼요. 미리 하면. 체험을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네. 그날 딱 당일날 먹으면 안 돼요. 그 큰일 날 것 같아요. 당일에 먹는. 당일에 진짜 우황청심은 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이 갑자기 친구가 우황청심 엄마 챙겨간대 나도 챙겨야겠다라든지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큰일 납니다. 생각을 네, 모의고사 때라도 드셔야 돼요.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